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2월의 첫 월요일이네요. 여러분 스티비 원더 좋아하시나요? 스티비 원더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천재 뮤지션 중 한 명인데요. 태어났을 때부터 인큐베이터에서 관리자의 실수로 망막이 파손돼서 맹인으로 자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음악의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해서 11살 때 데뷔하고 13살에 이미 빌보드 1위 곡 핑거팁스를 발표하는데요. 그 이후 50년이 넘게 21번의 그래미상 수상, 30개 이상의 톱10 히트곡, 수십 장의 앨범 등을 발표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죠. 이런 스티비 원더가 2013년 한 시상식장에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나를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 해준 것은 음악이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음악은 세상을 사랑과 긍정적으로 바꾸어준다. 라면서 음악의 힘과 놀라움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도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한 음악가들 많이 있죠. 이런 분들 참 멋진 분들 같아요. 네, 오늘 2월 2일 월요일 국민라디오 음악제약 첫 곡은 신나는 곡으로 시작해볼게요. 스티비 원더의 서듀크로 시작합니다. 음악은 세상을 아름답게도 하고 추억을 노래하기도 하고 때론 나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의 치유제가 되기도 합니다. 매주 월요일 음악제약에서 선보여드리는 코너죠. 우리에게 좋은 음악과 이야기 선보여 주실 분 국민라디오 김효진 PD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주 표정이 좋으시네요. 네. 좋은 일 있으신가요? 네. 딱히 없습니다. 네, 지금도 좋으셔가지고 네. 웃음을 많이 웃고 계신데요. 우리 임대웅 선배랑 마주보고 있으니까. 네. 너무 좋으시죠?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근데 네. 그 레이의 주인공은 네. 마이클 제이 폭스가 아니고 네. 제이미 폭스죠. 아, 그렇군요. 네. 네. 제가 살짝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역시 기자 출신이라 네. 정확한 거 좋아하시죠. 네. 다 폭스니까요. 네, 같은 폭스니까. 같은 폭스끼리는 또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네, 죄송합니다. 괜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2월이잖아요. 2월. 네. 2월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번 2월은 조금 뭐랄까 마음이 좀 분주해지네요. 마음이 분주해진다. 네, 왜 그러시죠? 거사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거사요? 예. 아, 좋은 일이 있으시군요. 예, 이제 6월에 네. 예, 결혼을 하기로 한 상태지 않겠습니까? 정말요? 와, 되게 정말 모르셨던 것 같고. 네, 제가 되게 신선하고 반갑네요. 네, 요즘 연기 연습하고 있어요. 연습하시는구나. 괜찮았나요? 네, 연기 괜찮았어요. 욕심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욕심이 있으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네,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거사 앞두고 네. 할 일이 많잖아요. 할 일이 많은데 네. 또 할 일은 분명히 많은 것 같은데 네.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네. 뭐 딱히 네. 짚히는 게 없네요. 근데 참 요즘에 결혼하는 건 경사인데 네. 참 어려워요. 집도 구해야 되고. 그렇죠. 이제 빚더미에 앉아야겠죠. 네. 그냥 마음 한편으로는 네. 그냥 나 혼자 네. 이렇게 저렇게 살면은 네. 큰 빚 안 지고 네. 어떻게 사라질 텐데 네. 씁쓸한 생각도 들긴 듭니다. 참 사회가 참 네. 결혼하기 힘들게 만드는 그렇죠.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도 이렇지 않았잖아요. 집을 조금씩 알아보고 있는데 네.
어휴, 이거 참 네. 좌절스럽습니다. 참 힘들죠. 네. 네. 뭐 그 은수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도 아니다 네. 보니까.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이 계속 나오시는 게 네,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게시판에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네요. 오늘 처음으로 음악제약에서 발표하신 건가요? 그랬나요? 모르겠네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어디 네. 다른 데서 이야기했는지. 네. 근데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드리게 됐네요. 근데 제가 뭐 네. 또 가까운 분들에게는 뭐 정식으로 다시 인사를 드려야 되니까. 네. 예. 뭐 요거는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냥 여담 정도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2월 하면은 네. 설레임 그리고 두려움이 공존해요. 왜요? 2월 되면은 이제 그 계약하면서 반이 바뀌잖아요. 어렸을 그쵸. 때. 네. 그러면 친구들이랑 네. 헤어지고 또 새로운 그쵸. 친구들에 적응해야 되니까 그 두려움이 있고 네. 또 새로운 담임 선생님도 바뀌니까 그렇죠. 또 설레임도 있고 그래서 2월 하면은 그게 공존하는 음. 날이에요. 그 2월이 또 날짜도 짧고. 다른 요일보다 짧고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인 달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한 가지 조금 기분이 기대가 되고 좀 설레는 거는 네. 내일 모레가 입춘이죠? 입춘이죠. 네, 이제. 네. 입춘. 이 한여름에는 네. 겨울에 그 막 차갑고 네. 청명한 느낌이 좀 그리운데 네. 겨울이 되면 또 봄이 그립고 그렇잖아요. 저는 한여름에도 겨울이 그립지는 않아요. 아, 왜요? 네, 너무 추워가지고. 아, 추운 거 무지 싫어하시죠? 찜질방에도 네. 이 아이스방 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가봤더니 너무 추워. 벽이 빙벽이더라고요. 아, 그런데 사람들이 찜질방 아, 추운 거 무지 싫어하시죠? 따뜻하려고 하는데 네. 일부러 난방하는데 그 찜질방에 얼음방 이런 게 진짜. 있어요. 아이스방 맞아요. 네, 정말로 벽에서 팥빙수가 나와요. 팥빙수가. 아, 또 팥빙. 아, 또 찜질방 팥빙수 드립은 진짜. 뭐, 어떡합니까? 아, 죄송합니다. 예. 오늘 김효진의 아침을 여는 음악 에세이. 네. 오늘의 이야기 주제 어떤 건가요? 자, 오늘은 자유라는 큰 키워드를 잡아봤어요. 자유, 자유. 프리덤. 그쵸. 네. 여러 가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일 텐데, 네. 제 나름대로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자유라는 한 갈래로 한번 추려본 거죠. 왜 이렇게 자꾸 웃고 계시죠? 이제 네. 6월 되면 자유 없어져서 지금 아쉬워서 그러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건 아니죠? 설마. 네. 아, 근데, 자유 얘기하시면서 약간 표정이 씁쓸해 보이셔가지고. 아, 조금 전에 저 카페 내려갔다 왔는데 잠깐, 네. 우리 또 김재현 카페 매니저가, 네. 아, 얼마 안 남았네, 너도?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참 자유라는 이야기 주제. 그렇죠. 네. 아, 저 생각도 못 했는데, 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갑자기 사무치네요. 네. 이야기해 주시죠. 네. 사람들이 여행을 꿈꾸잖아요. 여행은 아마 누구나, 네.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네.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든 똑같이 꿈꿀 거예요. 실제로 여행을 다니는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죠. 마음속으로는 여행은 다들 그렇죠. 꿈꾸죠. 네. 그 여행을 갈구한다는 거는 여행지에 가서 뭘 사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좋은 거 보고, 이런 구체적인 어떤 그런 장면을 꿈꾸는 것도 있겠지만은, 네. 조금 막연하게 자유로움을 그리워하는 거 아닌가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막상 여행을 떠나기는 쉽지가 않죠. 네. 왜냐면은 일단 각종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나 혼자 떨치고 훌쩍 여행을 떠날 수 없게 만드는 인간관계들이 있죠. 네. 뭐 가족이 있을 수 있고, 갓 결혼한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뭐 그리고 뭐 아이들이 있을 수도 아이들이 있고. 있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알고 지내는 관계를 맺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행을 훌쩍 혼자 떠나서 자유를 만끽한다는 거는 그런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일시적으로나마 좀 살짝 단절하고 네. 그 사람들한테 양해도 좀 구해야 될 거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꿈은 꾸지만은 실행하지 못한 게 여행인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많죠. 네. 많죠. 그냥 눈앞에 아른거리고 하니까. 네. 또 부모님 아픈 부모님 두고 여행 갔다 오기도 힘들고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네. 뭐,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은 우리는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자유인이 되기를 잠시나마 꿈꿔보면서 뭐 이런저런 여행의 향취를
그려보곤 하는 것 같습니다. 각자 기억하는 여행의 어떤 추억이 있겠는데 네. 저는 여행을 많이 다녀보진 않아서 그런지 네. 유독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여행의 네. 추억이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국민TV에 합류하기 직전에 전에 다니던 직장을 정말 그야말로 섭벌처럼 네. 뛰쳐나와서 갑자기 네. 섭벌, 예. 이 백석의 시에 나오는 표현이죠, 섭벌. 아, 역시 지식인이라 다르군요. 네. 여승이라는 시에 나옵니다. 네. 섭벌같이 뛰쳐나간 남편. 아무튼 그렇게 뛰쳐나와가지고 여기서 일을 하게 되기까지 잠시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무작정 여행을 떠났어요. 네. 여행을 떠났는데 가뜩이나 기약 없이 떠났는데 행선지조차 네. 정하지 않고 일단 중국으로 갔었죠. 아. 예, 중국에 조금 머물다 보니까는 좀 고만 좀 여기 머물고 싶더라고요. 중국에서는. 네. 좀 질렸다고 할까, 지겨워졌다고 할까. 뭐 네. 중국이 뭐 나빴다 이런 게 아니고 네. 뭐 며칠 있다 보니까는 딴 데로 떠나고 싶더라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기약이 없었잖아요. 네. 구체적인 계획 따위는 없었습니다. 네. 그냥 간 거였어요. 무작정 간 거예요. 그렇죠. 네. 어디를 갈까 생각을 하다가 저한테 시간이 뭐 무한대로 남아 있는 건 아니었고 네. 그리고 그래서 유럽 같은 좀 먼 곳 가기는 좀 힘들겠더라고요. 가서 중국 현지에서 티켓을 알아봤는데 너무 심하게 비싸고 네. 갑자기 끊으려니까. 그래서 제가 몇 차례 가봤던, 근데 이제 언제나 이렇게 또 가보고 싶었던 일본으로 한번 가보자. 일본으로. 네, 네. 일본으로 한번 가보자. 뭐 네.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네. 상상을 한 건 아니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중국 현지에서 일본 가는 티켓을 알아보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일단 인천으로 가서 네. 거기서 머물면서 일본 어디로 갈지를 정하고 네. 그런 다음 거기서 일본으로 떠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무턱대고 또 인천으로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끊어서 네. 거기서 한 하루 정도 머물렀어요. 어. 제가 지금 서울에서 자취하는데 원래 집은 인천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제 동네로 돌아간 거잖아요. 네. 제 동네로 돌아간 거지만 저는 여전히 여행자죠. 네. 공항 밖으로 나가질 않았어요. 아, 인천공항 밖으로요? 그렇죠. 네. 공항 안에 티켓팅하고 그냥 그 안에 머물렀죠. 네. 제 집이 있는 제 동네로 왔는데도 그 순간 거기는 그냥 경유지일 뿐인 거죠. 네. 그렇게 여행자가 돼가지고 바라본 제가 사는 땅, 네. 제가 사는 동네, 그 느껴본 바로 그 제 동네의 기운이라는 거는 굉장히 낯설고 또 묘하고 아무튼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나의 동네인데도. 그렇죠. 네. 여기를 나가서 뭐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하면 집에 금방 갈 텐데 네. 거기를 거치지 않고 그냥 다른 곳으로 날아가려고 거기 잠깐 머무는 거죠. 일종의 쉼표를 찍는 공간이었다고 해야 될까? 그러고 일본으로 가서 여행을 하다가 다시 인천으로 와서 이제 귀가했는데 그 여행지에서 많은 것들을 받고 또 뭐 좋은 것도 받고 좋은 여러 유형의 사람들도 만나고 혼자서 그냥 무턱대고 떠난 거이다 보니까는 네. 거기서 만나는 현지 사람 한 사람이 되게 각별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억이 많았는데 근데 저는 아무튼 그때 그 여행을 한 덩어리로 딱 떠올리면은 그 인천에 뻘쭘하게 혼자 머물던 그 시간이 굉장히 강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아, 오히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이나 공간을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편집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편집을 통해서 의미 부여가 되는 건데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 편집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부여되는 의미도 완전히 다른 걸 찾아서 부여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시간하고 그 당시 거기에 머물렀던 나 그리고 인천이라는 공간은 굉장히 이상하게도 괴리감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 괴리감을 느끼는 기분이 아주 묘하고 좋았다고 저는 기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그런 여행을 한번 다시 해보고 싶어요. 그런 네. 여행을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채로 그 어느 곳도 나의 최종 목적지가 되지 않는 여행이죠. 그러니까
과정은 물론이거니와 끝도 알 수 없는 그런 여행. 네. 그래서 그 기억이 많이 나요. 지금 더욱더 간절하신 것 같아요. 이제 6월에 신혼여행 가시기 전에 여행하고 싶다는 그 눈빛이 간절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그런 비슷한 거 네. 많이 꿈꾸고 속으로 상상해보고 해요. 여행 뭐 현실적인 여건상에서 갈 수 없을 때는 네. 비행기표를 괜히 그 예약은 할 수 있잖아요. 돈은 그렇죠. 안 내도 인터넷으로 비행기표를 어디를 살까? 예. 그래서 이 장바구니에 담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런 실없는 행동을 가끔 하시는군요. 그거 해요. 그러면은 막 설레요. 그렇죠. 내가 정말 돈은 안 내면서도 여행 가기 전에 기분 느낄 수 있고요. 장바구니에 담아보기. 네, 여행 티켓 원래 발권 전에는 네. 그게 제 티켓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 돈을 최종적으로 결제하면 보딩 패스가 나오는데. 그렇구나. 네, 그러면 되게 설레는 기분도 있고. 저 아는 분은 티켓을 이렇게 버스 티켓 네. 이런 거만 사서 네. 그래도 좋다고 사는 분도 있어요. 네. 굉장한 취향을 갖고 계시네요. 그리고 인천공항도 한번 가봤는데, 알랭드 보통 에세이 보면은 공항에서 에세이 있거든요. 네. 공항 가서 네. 그냥 가만히 있어 보는 것도 일상에서 탈피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생각이 많아지기도 하고 그래요. 괜찮겠네요. 공항 한번 갔다 오는 건 정말로 바람 쏘이는 걸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항이 멀지 않은 곳에 사시는 분들은 공항 한번 갔다 오는 거. 그렇죠. 추천합니다. 거기 흡연실에서 담배도 좀 태우고. 네, 그냥 지난주에 이어서. 예, 담배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이번 주에 꼭 가르쳐 드릴게요. 네, 오늘 끝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한 편이 떠오르는데, 그 쇼생크 탈출 있잖아요. 쇼생크 탈출. 그러니까 그 영화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맥락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여행자로서의, 큰 틀에서 여행자로서의 사람, 인간의 감상을 건드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 영화 속의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죠. 모건 프리먼이 레드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이 가석방을 해서 결국 나가죠. 나가는데 가석방 규정을 어긴 채로 국경을 넘어가지고 멕시코의 태평양 연안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가면은 친구 앤디, 그 영화 속 주인공이죠. 또 다른 주인공 앤디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가석방 규정을 어기고 국경을 넘어서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유인만이 느낄 수 있는 흥분이다.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긴 여정을 떠나는 그 자유인 말이다. 이런 말을 혼잣말로 읊조리죠. 그 레드의 극중 본명이 프리먼이죠. 프리먼.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결국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진정한 자유가 뭔가라는 고민에서 출발을 하는 거겠죠.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유가 극단적으로 억압되는 감옥이라는 설정을 만든 게 아닌가 싶고요. 어찌 될지 모르지만 한번 가보는 그게 진짜 자유로운 여행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보고요. 너무 억지스럽긴 한데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여행담 한 토막도 본의 아니게 그런 모양새가 돼가지고 더 가슴속에 깊이 남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이제 극단적으로 자유가 억압. 진짜 근데 그럴까요? 저는 모르죠. 경험이 없으니까요. 근데 주위 분들 얘기 들으면 약간은 지금보다는 자유롭지는 않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 음악은 어떤 음악 골라주셨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행을 하면서 유독 많이 들은 노래들이 있거든요. 한국만 딱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아쉬워가지고 두 곡을 선곡해봤어요. 이 톰 웨이츠의 올드 슈즈라는 곡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프닝에서 언급하셨더라고요. 스티비 원더의 For Once in My Life. 좋은 노래죠. 이렇게 두 곡 골라봤어요. 여행지의 느낌이 저는 나거든요. 이 노래 들으면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음악적 월요일의 코너 김효진의 아침을 여는 음악 에세이 두 곡 듣고 왔습니다.
톰 H의 올드 슈즈, 그리고 스티비 원더의 For Once in My Life. 와, 이 음악 두 곡 연달아 들으니까 네. 정말 지금 여행 가고 싶어요. 저 지금 갈래요. 어디로 가실래요? 나머지 좀 맡아주세요. 정말 지금 여기 앞에 성산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네, 아니요, 저 여기 앞에 한강 쪽으로. 네, 걸어가 좀만 걸어가면 나와요, 근데. 네, 저 뒤로 걸어가니까 금방이더라고요. 망원 유수지 가고 싶어요. 망원 유수지. 이 음악 들으면서요. 아, 좋네요. 저도 오랜만에 들으니까. 네, 아, 노래 정말 여행지에서 듣기 정말 좋은 노래예요. 네. 아, 정말 선곡 좋습니다. 그 결혼 축하하신다는 분들 게시판에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고요. 와이로님이 감사합니다. 예. 혹시 5월까지 클럽 근처에서 김효진 PD님을 보더라도 우리 그냥 눈 감아줘요 해주셨네요. 그럼 뭐 좀 안 가요? 그런데 잘. 그 예. 주말마다 클럽에서 많이 김효진 PD 보인다고 그런 분들 계시던데. 어디요, 어디? 그런 디테일을 파고 네. 들어야 돼요. 어디 그 클럽이요? 이태원 쪽에서 많이 보인다고요. 지금 출몰하신다고 주말마다. 저는 그래서 뭐 클럽 매니아신가 했더니 아, 이태원. 네,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같이 한번. 예. 네, 저도 데려가 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이제 6월부터는 못 가시니까. 네, 오늘 그 두 번째 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가요?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오늘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들의 큰 키워드를 자유로 잡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국민 TV에서 얘기하기에 정말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언론의 자유 내지는 언론과 자유라는 언론의 자유. 고민 한 토막입니다. 네. 네. 그 캐서린 그레이엄 그 워싱턴 포스트의 그러니까는 경영인이었죠. 네. 아버지가 워싱턴 포스트를 꾸려서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고 그거를 캐서린 그레이엄의 남편이 이어받아서 경영을 했었는데 계속 좀 안 좋았어요. 폐가 안 될 위기에 놓였죠. 한마디로 돈을 너무 못 벌어가지고. 네. 근데 이 캐서린 그레이엄이라는 전설적인 언론인이 워싱턴 포스트의 경영권을 잡으면서 회사가 재기 반등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벤 브래들리라는 얼마 전에 타계한 유명한 그 편집자를 만나가지고 네. 워터게이트라는 커다란 사건으로 이건 뭐 세계사의 한 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네. 왜냐면 미국 대통령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 세계 대통령이니까 네. 그런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린 겁니다. 밥 우드워드하고 칼 번스타인이 여기저기 뭐 사건 없나 돌아다니다가 그 도청 장치를 교체하려는 사람들을 딱 잡아가지고 취재를 시작한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필연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지만은 네. 워싱턴 포스트가 그 당시에 그렇게까지 밀고 나가고 한 3, 4년 동안 내리 그 사건을 가지고 정부와 싸우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하고 싸운 거죠. 뭐 그럴 수 있었던 배경이 뭔가를 두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워싱턴 포스트나 아니면 캐서린 그레이엄이라는 그 이제 위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거의 고전에 가까운 그런 느낌으로 자서전도 읽히고 하니까 그 사람의 일대기를 이야기할 때 그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사명감을 불태운 측면, 네. 권력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인 그런 의지,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캐서린 그레이엄이 유독 경영적인 측면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그런 점을 좀 기억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캐서린 그레이엄이라는 워싱턴 포스트를 진정한 언론으로 끌어올린 그 훌륭한 사람의 이면에는 굉장히 가혹하고 혹독한 경영자로서의 면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원들에게는 어떤 측면에선 무척이나 차가운 사람이었고 경영인으로서는. 그렇죠. 네. 가차없는 경영 차원의 결정을 내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실제로. 예. 그 온전히 거기에서만 비롯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노력들 이런저런 그런 노력과 시도가 버무려져 가지고 워싱턴 포스트가 굴지의 언론사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탄탄한 언론사로 자리 잡는데 네. 분명히 기여를 했다고 봐요. 그냥 이거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네. 부각이 덜 돼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캐서린 그레이엄이 심지어는 어떤 류의 협박까지 받았었냐면은 닉슨 대통령의 측근으로부터
세탁기에 집어넣어가지고 뭐 가슴을 쥐어 짜니 어쩌니 뭐 이런 아유, 그런 잔악한 협박까지 받았거든요. 정말 잔혹하네요. 그러니까 뭐 너네 회사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너네 정말 재미없다 이러면 이런 정도의 압박은 뭐 말도 못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갈 수 있었던 거. 네. 그거는 우리 회사는 쉽게 망하지 않는다. 자신이 있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원천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요. 캐서린 그레이엄이 그 벤 브래들리 편집국장이겠죠? 네. 식으로 하면 그 편집국장이나 일선 기자들에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go ahead라고 하죠. go ahead. 예, 네. 계속 하라고. 네. 계속 한번 붙어보자고. 네. 예, 모든 기자들과 편집장의 그런 뭐랄까요, 그런 취재 방향이나 네. 이제 방식이나 기사를 쓰는 방식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줬고 절대 제동을 걸지 않았다고 하는데 김효진 PD랑 좀 닮은 점이 있네요. 왜요? 김효진 PD도 앞으로만 가잖아요. 네, 옆으로는 안 가시고. 그렇죠. 저는 너무 앞으로 가가지고 뒤로도 안 가시고. 네, 그렇죠. 네. 고 어헤드인데. 저는 이제 안 좋은 케이스고 고 어헤드인데 저의 고 어헤드는 굉장히 경솔하고 예, 철없고 네. 좀 그런 거고요. 자중하지 못하는 어떤. 그래도 앞으로만 가시면 된 거예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근데 이 캐서린 그레이엄 체제 하에 워싱턴 포스트가 그랬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그 에드워드 머로라는 앵커. 에드워드 머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뉴스쇼 진행자로서의 앵커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에드워드 머로라는 사람이 몸담았던 당시 미 상원 메카시 의원, 그 메카시즘이라는 네. 광풍을 일으켰던 네. 사람이죠. 그 사람하고 끝까지 싸워가지고 결국은 이겨낸 네. CBS의 에드워드 머로. 이 에드워드 머로의 뉴스쇼가 그렇게까지 오래 지속되면서 어쨌든 네. 그런 역사적인 정치사적인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CBS라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단단한 튼튼한 회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비교하는 일본의 언론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나라하고 아주 크게 다른 게 신문을 팔아서 버는 돈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네. 여전히 그 지역 신문들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활성화돼 있거든요. 근데 어느 지역 신문 같은 경우는 한 90% 이상이 신문 찍어내서 그거 팔아서 버는 돈이죠. 그러니까 기업의 광고나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아도 네.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벌과 자본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그 경제 신문들도 네. 심심치 않게 총리와 정부를 대놓고 비판하는 그런 논조를 견지하곤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힘은 결국은 우리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탄압이 들어온다고 해도 버틸 수 있다는. 자립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도 언론사가 언론사답기 위해서는 네. 언론사이기 이전에 든든한 탄탄한 회사여야 된다는 것이죠. 경영적인. 그렇죠. 네. 경영적 차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많은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사들이 정론직필 하지 못하는 것도 결국 경영상의 불안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러지 않았던 시기가 언제 있었을까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아무튼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국민TV는 굉장히 획기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기업의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을 말 그대로 할 수 있는 구조이니까요. 근데 아직은 허술하죠. 그렇죠.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고 네. 그래요.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개인적으로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우리가 그 뉴스 콘텐츠를 통해서 굉장한 획기적인 보도를 통해서 일거에 발돋움을 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어렵죠. 그거는 솔직히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지금 가장 급하게 더 해야 될 거는 그런 베이스를 만드는 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런 보도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밝히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콘텐츠 제작자로서 많은 PD들, 기자들이 뛰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매일매일의 지상 과제이겠지만은 그건 못지않게 우리 조직이,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이 흔들리지 않는 회사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낙관해요. 낙관하고 그리고 역사와 전통이라는 게 쌓여가면서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성과물이 네.
아주 가까운 미래는 아닐 거라고 보지만은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 그러려면 캐서린 그레이엄처럼 네. 경영인의 마인드도 필요하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떠올려 보시면 그럴 겁니다. 뭐 우리나라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했을 때 그 신문사의 그 사정이나 주변 환경이라는 것을 보면은 뭐 지금보다는 조금 호황이었을 때, 네. 예, 돈이 좀 돌 때, 좀 희망이 있을 때 네. 그런 경우가 많았죠. 자본이 권력에 상위하는 네. 그런 사회가 된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 예. 많이 좀 힘써주세요. 네, 열심히 네. 해야죠. 열심히 우리 또 상근 조합원들이 네. 위임 받아서 지금 대신 전매에 나서서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책무를 망각하지 않으면 좋겠고 우리가 콘텐츠에 매몰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아침에 문득 해봅니다. 아, 오늘 아침을 여는 음악 에세이에서 네. 아침에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 해봤는데요. 많이 무거웠죠. 네. 음악은 어떤 음악 골라오셨나요? 앞서서 그 CBS 에드워드 머로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네. 이 에드워드 머로의 이야기를 영화화한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굿나잇 앤 굿럭이라는 네. 흑백 영화입니다. 아, 지금 나르디스님이 올려주셨죠. 포스터 이게 뭐 올려. 아주 옛날에 나온 영화라서 흑백인 게 아니고 네. 일부러 흑백으로 만든 영화예요. 2006년도 그렇죠. 영화네요. 네. 예, 그리고 조지 클루니가 이 영화에 각별한 애정을 쏟았는데 조지 클루니가 아버지가 또 언론인이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언론 자유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 에드워드 머로가 그 자신의 뉴스 쇼가 끝날 때 항상 그 하던 마지막 멘트가 네. 굿나잇 앤 굿럭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말을 제목으로 뽑아서 영화로 만든 거죠. 이 굿나잇 앤 굿럭에 나오는 OST입니다. 유명한 재즈곡이죠. How High the Moon이라는 곡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선 다이앤 리브스가 부른 곡이 삽입이 됐습니다. 네. 그 노래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Somewhere there's music. How faint the tune. 네, 김효진의 아침을 여는 음악 에세이 그 두 번째 음악 How High the Moon 다이안 리브스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마지막 이야기도 앞서 말씀드린 자유라는 키워드에서 잡아본 한 갈래입니다. 네. 최근에 잔잔하게 화제가 되는 영화가 있다고 해요. 프랑스 영화인데 예. 내일을 위한 시간. 내일을 위한 시간. 예. 이거 극장에 가봤더니 예. 지금 현재 상영하고 있는 영화더라고요. 많이는 안 할 거예요. 네. 벨기에 영화네요. 벨기에. 벨기에 영화. 네네. 근데 다 프랑스 영화로 소개가 됐더라고요. 네. 원제가요. 네. 이 두 번의 낮, 한 번의 밤입니다. 두 번의 낮, 한 번의 밤. 예. 우울증 때문에 잠시 휴직을 했던 산드라라는 직장 여성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예요. 네. 우울증 때문에 휴직을 하고 복직을 할 때가 다가왔는데 네. 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네. 당신을 복직시키는 것과 네. 아니면 해고를 하고 네. 거기서 생기는 여유를 가지고 다른 직원들에게 1,000유로씩 보너스를 주는 방안을 갖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투표를 했다. 근데 당신을 해고하기로 했다라는 통보죠. 정말 잔인한 통보네요. 그렇죠. 네. 그런 통보를 받고 이 산드라라는 주인공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죠. 그렇죠. 심정적으로. 네. 그랬다가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민을 하던 차에 당시에 그 투표가 굉장히 부정하게 치러졌다는 제보를 받게 돼요. 네. 그거를 단초로 해서 직원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죠. 다시 투표를 하기로 일단 그 약속을 받아내고 그 재투표에 앞서서 직원들의 집을 하나씩 방문해서 설득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산드라가. 그렇죠. 네. 산드라가 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뭐 동료애도 느끼고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겠죠. 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빈자리의 대가로 손에 쥘 수 있는 1,000유로라는 돈이 굉장히 큰 의미이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자, 이런 잔인한 설정의 영화에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해요. 네. 지금 뭐 이런 소규모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한 3만 명 네. 관객이 들었다고 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 잔잔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벨기에 영화긴 하지만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그렇죠.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일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일을 위한 시간이라는 영화의 설정은 굉장히 역설적이죠. 다수결이라는 아주 민주적인 제도에 의해서 네. 산드라 해고 내지는 복직이 결정이 돼야 하는 그런 설정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십 미터 높이 굴뚝에 올라가 있는 쌍용차 이창근, 네. 김정욱 네. 이 두 노동자도 비슷한 경우에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해봐요. 국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기업 경영상의 법적으로 정해진 어떤 시스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 남아있는 직원들의 이런 표현이 좀 그럴지도 모르겠지만은 최소한의 이기심 네. 내지는 그들의 자리를 보존해 줘야 된다는 그런 당위 이런 것들이 합쳐진 결과물이 아닐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고안해낸 각종 시스템이나 의사결정 방식이 얼마나 잔인하게 우리를 외곽으로 내몰고 있는지 네.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산드라보다 오히려 더 심한 것 같아요. 이 이창근, 김정욱 이 두 노동자 같은 경우는 자유를 반납했죠. 네. 그리고 스스로 네. 굴뚝 위로 올라가서 그 공중 감옥에 갇혔습니다. 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람들의 현실이나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러워하는 뭐 벨기에, 프랑스 네. 이쪽 나라들의 현실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하기도 하고 해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려 봤습니다. 너무 짧게 전해드리고 네. 정리가 좀 잘 안 된 것 참 같아요. 쓸쓸한 그런 이야기. 내 일을 위한 시간 영화. 내일을 위한 시간. 네. 근데 내일 마이 잡. 그렇죠. 네, 내 일을 위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그 얘기도 돼요. 이게 그 관객들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의사를 물었대요. 관객들에게 네. 이 배급하는 측이. 네. 그래서 우리말 제목이 필요한데 뭐가 좋겠느냐 했더니 이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내 일이라는 거에 의미가 부여되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결혼 준비 잘 하시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클럽에서 앞으로 뵙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음악 제약도 이만 맞춰야 되겠네요. 오늘 끝곡은, 데이빗 보이의 Way Are We Now 김효진 PD님이 마지막으로 선곡해 주신 곡, 이 곡 들으면서요. 음악 제약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악 제약 임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